경기 발전을 이끈 주역들과 함께 경기도 격동의 역사를 들여다봅니다. 경기행정 비하인드. 네, 격동의 시절 경기도 행정 비화를 당시 주역들에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기행정 비하인드 주인공 이창수 전 경기도청 문화재 계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서 3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하고 퇴직한 이창수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지금 농장 경영하고 계시죠? 네, 광교산에서 퇴직하고 친환경 인증을 받고 오이를 주로 기르고 있었고, 네. 또 초등학생 대상으로 친환경 체험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농장 한번 또 저희들이 가보고 싶기도 한데, 오십시오. 예, 그래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도 행정 변천사 이제 막전 막후 저희가 대표님을 통해서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 이야기 주제는 뭡니까? 200년 세계 유산을 지켜낸 개장 시절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하마터면 아파트 빌딩 숲으로 변할 수 있었던 노농촌 진흥청 자리를 수원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린 기록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농촌 진흥청 자리가 어디 딴 데까지 갈 뻔했나 봐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시민들 품으로 돌려보낸 그런 에피소드 얘기해 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계 유산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냥 쭉 갈게요 여기서. 예. 그래요. 농촌 진흥청 자리 거기가 지금 예전에는 어디 있었죠? 여기 화서역 뒤편에 있습니다. 화서역 뒤편에 충만제라고 저수지가 있는데 보통 시민들은 서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진흥청이 40여 년간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 충만제라는 데가 그 정조 그 왕 때 그 호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수지죠. 인위적으로 축조한 저수지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세계 유산 이 충만제가 망가질 뻔했다. 이런 행정 속에 숨겨진 비하인드 오늘 공개합니다. 예, 정조가 만든 저수시설 충만제가 이 세계 관계시설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지금이야 떠들썩하게 다들 알아주지만 이런 걸 온전히 유적지로 남기는 거. 사실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거든요. 바로 결정적인 역할을 바로 대표님이 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렇다고는 하는데 충만제 여기 조선조 22대 정조대왕께서 만석공원에 있는 만석제와 또 화서역 뒤편에 있는 서울하고 불리는 충만제 그리고 용주사 뒤편 맞은편에 있는 만년제 이 세 곳의 관계 용수를 만들어서 지금은 서호로 만들어진 충만제 농촌진흥청 자리에는 40여 년 동안 진흥청이 둥지를 틀고 있었습니다. 예. 그 이전 계획이 발표됐던 게 그때였나요? 그러면? 그렇죠. 정부 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단행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서호에 있던 농촌진흥청은 전라북도 완주, 전주 옆에 완주로 이전하게 돼 있었는데 그 이전에 따른 소요 경비 일부를 현재 진흥청 부지를 매각해서 충당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염려했던 것은 진흥청 부지가 일반 아파트 건설업자한테 매각이 되면은 그 일대가 아파트가 빼곡히 들어서고 그렇게 되면 서호와 여기서는 여기 사는 그 아파트 주민들의 정원으로 탈바꿈되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문화재의 준하는 그러니까 문화재급을 당연히 환수 주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 당시에는 그게 문화재로도 인정이 못 받았을 때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 당시에는 향토유자 그래서 시에서 관리하는 문화재였었는데 그건 어떤 보존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매각이 된다든지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이거를 어떻게 보존해야겠다. 어떻게 뭘 보고 느끼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서호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하게 되면은 그 정조께서 만드신 우리 역사 유적지가 잘 보존이 되면은 수원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휴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사적 공간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당시 농촌진흥청장이 권한이 있었던 거예요? 문화재청장이죠. 문화재청장? 그리고 이제 농촌진흥청장은 관계 기관이죠. 당사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화재로 지정이 되려면 행정 절차법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토지 소유자나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수원시와 도청 학예연구사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문화재 지정했다는 의견을 진흥청에 공문을 보냈어요. 2차례 보냈는데 그 답은 정부 청사 이전 계획에 따라서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일관적인 답이 왔어요. 이게 좀 답답하네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듣고 싶은 것은 이게 문화재로서의 문화사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거지. 그렇죠. 정부 이전 얘기를 듣자고 공문을 보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행정절차법을 이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진흥청장님한테 찾아가서 이게 좀 역사 공원으로 놔둬야 되는데 이것이 일반 아파트가 들어서고 일부 아파트 주민들의 정원이 된다는 것은 이게 역사를 역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미래를 한번 보자 그랬더니 진흥청장님이 흔쾌히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합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당시 농촌진흥청장님. 네. 성함이 누굽니까? 그거를 밝힐 수 없어요. 그래요? 좋은 일 하신 거 아니에요? 또 그 때문에 또 불이익을 받은 간부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당시에 그 얘기가 궁금한데 그 얘기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건? 그래서 그 얘기는 나중에 좀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겠습니다. 제 2탄 농촌진흥청 이전 관련해서 그때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리가 공유지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제됐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여기 소호 일대 거기는 이제 정조가 소호 충만제를 축조하면서 그 산을 하나 만들었어요. 저수지 판흙으로 그 오름이 2개 있었는데 오름 하나에는 선사유적지가 있는 향토유적이고 하나는 저수지를 파면서 퍼올린 산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동산이기 때문에 그 일반 그 산 언덕에는 개인 소유의 지분들이 거의 다였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문화재로 지정하려면 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럼 당연히 이 해당 소유 땅을 갖고 있었던 주민분들 반발이 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이런 민원 전화 많이 받으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수원시장님께서는 이게 정부 청사 이전에 반대하는 절차법을 수행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특히 땅 소유자분들이 문화재로 지정하면 개발 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대가 반대 민원이 심해서 망설이셨지만은 정조 임금께서 애써 만드신 저수지와 그 일대 둔전덜에서 그 둔전덜이 일반 아파트의 정원으로 이게 타락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후손들에게 이게 멋있는 과거를 돌려주자 하고 말씀드렸더니 시장님께서 흔쾌히 일임을 해주셨어요. 그래요. 당시 수원시장님 이름을 알아도 되죠, 저희가? 김용서 시장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수원시장님 그리고 농촌진흥청장 포함해서 다 저희 대표님께서 설득을 시켰던 거네요. 네, 설득이 됐고 이제 문제는 반대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토지 소유자분들은 설득 끝에 이제 설명이 돼서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주셨는데 토지 소유를 크게 가지시긴 딱 한 분이 반대를 해줬어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반대되면 이게 개발이 안 되잖아요. 문화재 지정이 안 돼요. 문화재 지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국리 끝에 찾아낸 비법이 천적 치유라는 방법을 썼어요. 그거 뭡니까 이게? 동물의 세계에서도 천적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도 천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윗사람? 존경하는 선생님이라든지 하늘보다 높다는 선배님이라든지 그분의 말 한마디면 절대적으로 따르고 존중하고 그렇죠. 수긍해주는 그런 존재가 있어서 저희가 그분이 평소 존경하는 분을 찾고 수소문 끝에 찾아뵙고 그분을 설득을 시켰어요. 이해를 시켰더니 그 자리에서 전화 한 통화 딱 드시더니
동의해 드려라. 네, 그리고 한 방에 끝났습니다. 그래요. 아, 근데 이건 진짜 쉽지 않은 게 대의를 위한 일 아닙니까? 대의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지적 재산 뭐 이런 재산권을 포기해야 되는 일일 텐데 그분이 참 대단하시네요. 그 롤 모델 그 또 스승 같은 분의 역할이 컸는데 그분 성함은 뭡니까? 그분도 또 당사자랑 그분은 밝힐 수가 예, 현재 알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안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럼 대표님께서 이런 많은 현안 중에서 이 특별히 이 농촌진흥청 부지에 좀 애정을 쏟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수원시는 아시다시피 정조께서 만든 계획도시고 효온의 도시입니다. 예. 특히 정조께서 그 화성을 축조하시면서 그 주변에 충만제 등 3개의 저수지를 만들고 예. 둔전을 두셨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쌀로 그 화성을 지키는 군간의 군량 및 수원시의 행정을 보좌하는 그 활동비를 쓰셨는데 예. 중앙부처인 농촌진흥청이 40여 년 동안 여기산 기습에 둥지를 틀고 있다가 전주로 이사 가니까 매각을 해야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결과고요. 그리고 예. 오랫동안 상행했으면 오히려 옛 모습 그대로 수원 시민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냥 뭐 당시에 계장님으로서 일하면서 그냥 본인의 일만 하셨으면 편하게 지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 후대 이런 그 역사 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 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서. 그렇군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요. 그 지금 대표님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 충만제 그리고 이제 선사 유적지 다 이제 지켜내셨는데 이 수원하면은 한국 농업의 메카 이런 얘기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지금 그때 당시에 이 대표님의 노력, 이 수원과 경기도에 어떤 의미를 남기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모두 아시다시피 진흥청 자리 그다음에 서울농대 그 자리 이쪽을 서호 충만제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300m 이내의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도 그 건물들과 논밭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어요. 그 대부분을 수원시에서 쓰고 있고 또 일부는 농업박물관 등을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농촌진흥청 그 자리에 있던 건물도 지금 재활용을 계속하고 있다. 네. 아까 농업박물관 말씀하셨는데 이거 외에 또 뭐가 있어요? 건물이 한 개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많은데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둘러보시고 그럴까요? 같이 한번 둘러보시죠. 예, 농업박물관. 그리고 지금 거기 그 서울대학교 무슨 서울농대 그죠? 그것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서울농대 그죠? 수원 캠퍼스 지금도 있고요. 그 지정이 됨으로써 300m 이내가 지정이 됨으로써 수원역 그 다리까지 지정이 돼서 지금도 논밭으로 그대로 있고 농사 짓고 품종 개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지금 수원 화성 박물관 거기에 이제 충만제 관련돼서도 많은 것들이 지금 포함이 돼 전시나 이런 것들이 돼 있나요? 네, 돼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면요, 아주 휴식 공간으로 잘 돼 있습니다. 예, 지금 갈 수가 없으니까 뭐 아시는 대로만 조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당시에 이거 뭐 서울 탑골공원에서도 이제 독립선언서 낭독했던 것처럼 당시 충만제에서도 이런 그 대한독립 만세 뭐 이런 것도 많이 외쳤다고 그래요? 네, 그렇죠. 거기가 역사적인 장소인가 봐요. 네,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 수원 시민들은 뭐 그런 쪽에도 많이들 찾으시나요 지금 충만제? 네, 사실 저는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이제 거기 뭐 학도 많이 둥지 틀고 있고 그런 곳이잖아요. 화서역 바로 뒤편이니까. 그러니까 그 소호 충만제를 한 바퀴 돈다는 자체 노선과 함께 또 서산 낙조라고 서호 낙조라 그러잖아요. 또 그 석양 이런 곳 또 한 바퀴 도시면은 건강에도 좋고 참 볼만한 휴식 공간입니다. 알겠습니다. 역사 공간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대표님께서 이런 가치 있는 유산 지키는 노력 여기 하나뿐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더 있죠. 많죠. 많은데요. 알려주십시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수원의 관문인 지지대 고개를 지켜낸 비하인드도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수원의 관문 지지대 고개. 이거 약간 맛보기로 조금만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수원 효내 도시를 넘어오는 언덕이 지지대 고개잖아요. 거기에 하마터면은 외국계 자동차 기업의 그 전시장과
그 전시장이 들어설 뻔했어요. 엄청 예. 큰 규모로. 그래서 효원의 도시가 잘못하면은 그 어떤 외국계 기업의 자동차 도시가 될 뻔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지대 고개 그리고 이 농촌진흥청 자리 이 층만제 이런 것들을 당시에는 이렇게 어떤 그 뭐랄까요 중요성 이런 것들을 간과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개발 이런 거에 좀 파묻혀서 그랬다고 봐야 되나요? 네, 개발이고 당시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정부 재정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청사를 지방에 한반에 이전하다 보니까 예. 그 비용을 너희들이 앉아 있던 자리를 매각해서 이전해라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 저 입장에서는 그 잠시 진흥청이 수원에 와서 있다 갈 뿐이지 예. 그것을 그대들이 팔고 그 비용으로 이전해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문화재라는 것은 과거의 일이지만은 미래로 보내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봤기 때문에 진행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대표님 제가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서 이 예전 농촌진흥청 사진을 한번 쭉 보고 있거든요. 근데 본관에 이게 뭐 그 글자가 써 있어요. 이게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네. 이건 지금 써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써 있었던 당시에 써 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UNDP 사업으로 1963년에 지어진 건물이 지금도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본관이에요? 네. 여기서 농업 연구지도 정책이 예. 이루어졌고. 아니 근데 이건 뭐예요? 저기 녹색 혁명 성취탑. 그것도 그 안에 있습니까? 그렇죠. 이 수원 진흥청에 농촌진흥청에서 벼 예. 품종, 통일벼라리죠. 예. 그런 것들을 다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걸 기념해서 만들어놓은 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기아로부터 해방된 것이 진흥청의 그 노력의 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 기념물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 뭐 동판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그 기억나세요? 그거는 저 기억이 안 농업 납니다. 연구 뭐 농촌지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던데 그건 네.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요. 근데 통일벼 하면 이거 뭐 저희 저기 좀 이게 어르신들이야 뭐 잘 아시지만 이게 젊은층 MZ 세대들은 잘 모르거든요. 이 통일벼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수학 품종이죠. 그러니까 벼를 이제 개량을 해서 예. 이제 뭐 한 마지기 200평에서 뭐 이렇게 두석 나던 것을 네석으로 날 수 있게 예. 품종을 개량해 가지고 많이 생산하던 그 당시에 예. 어떻게든 국민들이 좀 배불리 먹자는 차원에서 이제 정부가 개량 사업한 벼 품종의 이름이고요. 예. 통일벼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지금 얘기 계속 듣고 있는데 당시 이제 문화유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그래도 가장 힘들었던 거 좀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거 뭡니까? 역시 그 뭐든지요 지킨다는 것은 참 힘든 과정 같습니다. 그 중에 공공의 이익, 과거와 미래의 이익은 생각하지 않고 당대에 보이는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분들을 설득하는 게 최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산권을 갖고 있는 분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건 좀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무슨 빌딩 몇 개 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하나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이제 개인마다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이 있는데요. 그분들과 대화를 해가지고 예.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요. 저희 행정이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그 혜택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비용으로 환산을 드린 거예요. 비용보다는 인허가 관계 쪽에서 그거를 수행을 해드렸어요. 그다음에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돈으로는 못 드렸어도 네. 어떤 뭐 건물이나 뭐 또 운영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원을 최대한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그분들 불만 없으시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저는 국가의 정책이 좀 문제가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를 이제 그 중앙 정부 뭐 지방 정부라든지 그런 관련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런 개념을 좀 벗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정부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전에 따른 비용을 다 대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 번에 정부의 모든 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소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으니까 이제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전지를 식으로. 틀고 있는 곳을 매각해서 그 비용으로 이전을 해라 그랬던 건데 이제 다른 곳은 일반 땅이니까 예. 매각을 해도 되지만 우리 충만제 소호 일대는 정조께서 인위적으로 만든 역사적 공간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곳을 매각을 한다는 것은 그 제가 여차하면은 정조대왕께 가서 매각 승인을 받아라 그러려고까지 예, 준비를 예.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께서 이 정조대왕에 대한 어떤 흠모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신들이 발언됐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원래 포천 출신인데 관련이 이제, 전혀 없으시잖아요. 네, 거기에. 88년도에 수원을 와서 살면서 제2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고향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이 애향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원은 말 그대로 효원의 도시잖아요. 예. 그래서 효에 대해서 생각하고 문헌을 뒤져보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수원은 보통의 도시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효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있는 정조 임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됐고요. 그리고 정조 임금의 업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꼭 지켜서 후대에 보내줘야 될 문화유산의 성격의 사업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당시에 대표님이 이런 소신을 지키는 행동 아마 주변 동료분들은 뭐 이런 거 못하래 이계장 그냥 지나갑시다 뭐 이런 거 못하래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많았습니다만 제가 당시 문화재계장으로 이때는 자체는 그 시대적으로 그런 것을 지키고 유지하고 보존해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일반화돼 있던 그 시대는 아니었잖아요 당시에. 그죠? 글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그 학예사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지금도 뭐 여의도 가 계신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의 도움이 컸기 때문에 제가 그 힘을 빌어서 추진했고 특히 뭐 아까 성함을 말하자면 김영서 시장님이나 당시 청장님이 도와주셔서 지정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지금 대표님께서 이 문화유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그 반대로 좀 보람이 있었던 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서호 일대, 충만제 일대가 이제 역사공원으로 조성되니까 이제 시민분들이 늘 가보면요, 늘 그 하루 종일 많아요. 그래서 산책하시는 분이 많고 또 그 어린 아이들이 해맑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요,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렇죠. 이걸 바로 그래도 내가 했어 이런 생각은 좀 드실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거죠.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럼 혹시 뭐 이거 관련해서 무슨 표창 이런 거 받으신 적 없으세요? 그런 거 없고 혹시 이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당시 이제 김영서 시장님이 너무 고마워하고 그런 적 있었고 또 그래서 저 경기도의 모 일간지에서 그 대서특필해 가지고 문화면에 전면을 내주신 적이 있어요. 이거는 지자체 장과 그리고 언론과 그리고 이제 대표님의 어떤 노력이 하나로 그냥 뭉쳐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시간도 이제 거의 갔는데 우리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당시에 어려웠던 그런 이 문화재를 지키려는 이 고군분투하는 이런 경험, 이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해주십시오. 네, 세상은 쉬지 않고 변화하고 발전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변화를 추구할 때는 한 번쯤 처음의 모습이 어땠는지 세세히 살펴보고 이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행정 절차법을 잘 수행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후배 공무원들한테 바람이고요. 또 시민 여러분들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소임을 다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당대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하지 마시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분양하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모든 일을 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고 현장이 없는 답은 처음으로 돌아가면 그 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도 현장에 답이 있다가라는 말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굿모닝 OBS 경기 행정 비하인드 세계유산 충만제를 지켜낸 그때 그 시절을 이창수 대표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